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라북도 전역의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는 올겨울 최고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나금동 기자. 네,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무주의 수온주가 영하 10.5도까지 떨어졌고 진안 영하 10도, 완주 영하 9도, 전주는 영하 6.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의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져 14개 시군 모두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남원 영상 4도, 전주 3도, 장주 2도에 머물러 매우 춥겠습니다. 어제 0.5cm 안팎의 눈이 내린 정읍과 고창에서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도 장수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올라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읍시가 골프대회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대회 참가자들은 사실상 반값에 골프도 치고 비싼 점심도 먹었는데요. 새로 문을 연 골프장과 주변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였다는데 과연 이런 데 쓰라고 세금을 냈을까요?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에 문을 연 정읍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과 시의원, 정읍시 공무원 20여 명을 비롯해 40개 팀 16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골프장의 일요일 이용 요금은 14만 원가량, 정읍 시민이면 만 원을 더 할인받는데 그래도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공짜 점심에 경품까지 받고도 단돈 6만 원에 골프를 쳤습니다. 정읍시가 예산 1,500만 원을 이 골프 대회에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주관한 정읍골프협회는 겨울철 참가자 모집이 여의치 않아 정읍시가 지원한 예산으로 골프장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계약 다 해놓고는 선수를 못 맞춰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동호회를 좀 더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정읍시는 새로 문을 연 골프장과 주변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대회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계절 관광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금년에 개장된 내장산 골프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하지만 시민들이 낸 혈세로 골프 비용을 지원한 게 과연 적절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친일 행적 논란을 빚은 역대 경찰국장들의 사진을 홍보관과 홈페이지에서 모두 없앴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이틀 만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경찰국장들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홍보관입니다. 게시판이 파란색 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경찰국장 8명을 비롯해 역대 전북경찰청장의 사진들을 떼어낸 자리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던 과거 경찰국장 사진들도 사라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틀 전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말을 바꿨습니다. 사진을 지운 건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 경찰에 이 문제를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내부 지침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친일 청산 의도가 없었다며 선을 긋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는 것과 경찰 내의 친일 역사를 바꾸는 것은 서로 배치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경찰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친일 잔재 청산은 본청의 지침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경찰청장 사진이 들어있는 홍보 코너에 대해서 새롭게 현장 경찰관 사진이라든지 전북 경찰을 빛낸 얼굴 등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삭제된 사진들이 다시 올라와 경찰의 친일 잔재 청산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6차 산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민이 창업을 하고 또 기업의 규모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출연기관으로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산업체 육성을 위해 내년에 모두 1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간장과 된장 등 장류를 만드는 농산업체입니다. 지난 2015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소포장에 간편식 막장찌개와 고추씨 기름 등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미국, 베트남 등 5개 나라에 대한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업들은 바이어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바이어를 찾기 위한 전 단계 시장 조사나 그런 패키지 부분, 그리고 인증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연결시켜준 수행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농촌진흥청 출연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재단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재단의 지원 분야는 농업기술 실용화와 자금 지원, 수출 등 크게 7가지입니다. 이달 안에 농민과 농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모두 1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흥청의 우수한 기술들을 4,000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국민들한테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활동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드는 농업, 잘 살아난 농업, 그다음에 경쟁력의 농업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해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농산업체가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구현하는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박석 기자입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지역 언론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기여 방안을 발표한 기조 발제에 이어 대형 포털에 의해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역 뉴스를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지역 뉴스를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거대 미디어의 자본 논리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회통합적 담론 형성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중앙 언론사의 지역 이전이랄까 크게 보면요. 안 그러면 지역 내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역 언론 제도를 만들 때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지역 언론이 지역의 여론 형성과 문화 창달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 언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박석입니다.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가 전국 197개 지역특구 가운데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은 겨울철을 맞아 AI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가 2019 지역특구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2016년 특구가 지정된 뒤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과 전문인력 양성 등 4대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을 계기로 김제시에서는 국제 종자박람회 지원과 종자인력 양성사업,
농생명 마이스토고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종자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청년들이 완주군 청년 키움 식당의 6차 사업 지원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년간 16개 팀 74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5개 팀이 창업하고 16명이 취업했습니다. 고창군은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 철새 도래지인 독림저수지 인근에서 오리 사육을 금지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AI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에 AI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주군은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과 함께 서울특별시와 교류사업 확대를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와 지역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조사 결과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0.08% 하락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의 가격 하락폭은 0.06%였는데 일주일 만에 하락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전국은 0.09% 상승했지만 전북은 0.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을 훈계했다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피해자를 다시 괴롭힌다면 재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총선 지역구 조율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의석 축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지역구를 245석 또는 25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어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익산, 갑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평화당과 대한신당이 호남 지역구 축소에 적극 반대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해 호남 대신 수도권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